자, 여러분들 32페이지고요. 32페이지. 자, 여러분들 33페이지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 합니다. 자, 영어문답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영어문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조선이잖아요. 자, 그리고 유교적이에요. 그리고 사대주의. 기본적으로 충입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자,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영어문답 소설만 잘 이해하셔도 고전소설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아실 수 있어요. 되고 있나? 되고 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 좀 뭐 하나 그릴게요. 자, 서사의 흐름이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서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쓸 시간을 줄까?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길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요. 길게. 여기 이만큼 다 채울 거예요. 이만큼 다 채울 거야. 한 20분 동안 채울 거예요, 쌤이.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면지? 야, 그 되게 예쁜 이름 같다. 임현지. 임현지. 여러분들 이면지 필요한 사람 얘기해요. 이만큼 채울 거야? 꽉 채울 거야? 자,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 그 시대를. 무턱대고 그러면 어려워.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천상계와 지상계의 어떤 이원화. 자, 요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이것은 요 앞부분 얘기는요. 영혼 군단뿐만 아니라 가정사나 다른 데서도 다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거 좀 이해하시자. 자, 이 위에는 천상계고요. 천상계고요. 자, 여기 지상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을 옛날에는 강림이라고 했는데, 자, 요즘엔 적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적강.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선인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늘 전부 다 하늘나라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외계인인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적강한 이유예요,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적강의 그 이유는, 자, 무조건 득죄입니다. 득죄.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별들이었어요, 별. 그래서 어떤 전생에 무슨 성,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자, 전생에 다 하늘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자, 지상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계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지옥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자, 따라서 이 지상계에서 죄값을 모두 치릅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까 심청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죄값을 다 치러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른 후에 어떻게 되지? 천상계로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누가 돌아가셨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디로? 하늘로. 이거죠?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것을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선생님 수업을 정말 듣고 있으면서 막 졸고 막 덥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 또 대학 가겠다고 그렇죠. 또 곧 또 이제 수시 또 다가오죠. 그리고 또 수능 다가오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래, 우리가 3학년 친구들 많은데, 3학년 친구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지난 3년간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치? 수많은, 그런 것들이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인물들, 학교 담임선생님들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옥의 수호자들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차 위기가 여기서 나와요. 1차 위기. 이거 선생님은 1차 위기라고 할게요.
1차 위기는 어릴 적 위기예요. 1차 위기는 어릴 적 위기입니다. 자, 이 어릴 적 위기에서는 자, 어떤 일이 자, 발생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 이별이에요. 가족과 이별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보통 아버지가 자, 아버지의 죽음이거나 유배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어쨌거나 주인공은 뭐죠? 금수저예요. 기본적으로 4대부가 섰기 때문에 주인공은 금수저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별이 나와요. 이별이 나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파트에서 누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조력자가 반드시 등장할 수 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요게 바로 사고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늘은 주인공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을 읽어가는데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반드시 조력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력자를 예측하면서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는 결국은 뭐합니까? 극복하죠. 자, 이때 조력자의 종류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조력자의 종류는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승상형. 이건 다 내가 정한 거야, 그냥. 내가 말을 정한 거예요. 대부분 금수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가 나와서, 고위 관리가 와서 여기 주인공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구해줍니다. 이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승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승상은 어느 정도냐면, 황제 바로 밑이 승상이에요. 그러면 승상 밑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 같은 경우에는, 승상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제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굳이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본부장.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프랜차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부장이고요. 중국의 황제가 회장님. 그럼 승상이 바로 사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꽤 높은 관리구나. 자, 승상형이 등장하고요. 자, 두 번째는 도사형이 도사형. 그러니까 도사가 나타나서 얘를 구해주고 나서 얘한테 어떤 도술이나 이런 걸 막 알려줘. 그죠? 도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도사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초월적 존재들입니다. 물론 도사도 여기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도사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청관도사 막 이렇게 막 나와. 초월적 존재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선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때는 뭐라고요? 불교적 세계관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천상계에서 내려온다는 이것은 바로 뭐죠? 도교적 세계관인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 우리가 저쪽 뒤쪽에 우리가 고전시가를 하게 될 거예요. 저 뒤쪽에서. 고전시가도 꽤 중요하니까. 고전시가를 할 때,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그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고전시가에서 특히 유교적, 즉 4대부 작가가 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슬퍼해. 그럼 무조건 임금이거든요. 그럼 4대부 작가는 바로 뭐예요? 지상계에서 높인 한양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줘? 임금을 해달별에 비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임금은 바로 옥황상제가 되고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선녀, 즉 이별의 정한 여자가 남자를 수동적으로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지 않으면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냥 브로맨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배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 여보세요? 그러더니 형 막 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용건 없는 전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얘 가다가 그 사람이 딱 생각나면 그냥 전화해서 그냥 네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후배나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형 갑자기 그리워서요. 그럼 내가 꺼져라. 난 이성애자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선녀나 부처, 그 다음에 자연물들도 나옵니다. 자연물. 물론 이제 선동 이런 것들. 선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신선. 그래서 우리가 자연물은 이런 거 있죠. 주몽. 주몽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몽. 주몽이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널 때
물고기하고 자라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력자를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력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곧 7월 7석인가? 지났나? 아직 안 지났지, 그지? 7월 7석. 지났나 모르겠는데. 7월 7석에 우리가 견우하고 직녀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한나라 사람이잖아요. 견우하고 직녀가 서로 만나게끔 도와주는 게 까마귀하고 까치예요. 걔네들도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들도 저쪽에 조력자가 된다. 이때, 자, 조력자의 유형이 이 둘이 나오잖아요. 도사형이나 초월적 존재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예측해야지. 여기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 천상계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가끔 여기서 막 도수를 배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제 2차 위기가 여기서 나와요. 2차 위기. 자, 2차 위기는 성장 후의 위기예요. 자, 이때 재밌는 거는요. 여기 우리가 1차 위기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었어요. 그죠? 개인적 위기였어요. 여기는 우리가 개인적 위기입니다. 개인적. 자, 여기에선 철저하게 이제 국가의 위기로 갑니다. 국가의 위기로 합니다. 자, 성장 후의 위기에서는 철저하게 바로 국가의 위기로 갑니다. 이렇게 적게요. 국가의 위기. 자, 그래서 여기서 신분이 바뀌어요. 국가의 위기에서는 국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을 모두 하는 바로 대원수 라는 그런 직함을 얻게 됩니다. 대원수라는 직함을 얻게 돼요. 대원수가 뭐냐면 그냥 대단한 장군. 사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이 합참의장. 임진왜란때 합참의장이 누구였냐면요. 권율 장군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군이 없었지. 그러니까 육군하고 해군. 그래서 늘 합참의장은 육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을 조금 없이 본 거예요. 해군이라. 해군이라. 자, 아무튼 그런 거야. 되었죠. 야, 지금까지 여기 얘기가 뭐하고 되게 비슷하니? 곰곰이 생각해봐. 옛날부터 이러한 어떤 서사적인 흐름이 사람들이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의 서사의 흐름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 듣글려도 괜찮아? 먼저 귀멸의 칼날. 자, 귀멸의 칼날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면 탄지로라는 애가 나와요. 탄지로. 탄지로. 이름이 탄지로라 그런지 걔가 하는 일은 이제 숯불을 이렇게 막 하는 불 가지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 탄지로 보세요. 어릴 적의 위기가 나오죠. 어릴 적의 위기에서 누구한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그 누구야? 무잔. 무잔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무잔. 그 무잔이 바로 뭐냐면 흡혈귀의 최고예요. 걔가 모든 혈귀를 다 조정을 합니다. 혈귀의 습격을 받고요. 가족들 전부 다 죽습니다. 어릴 적에 다 죽어요. 전부 다 죽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여동생 네즈코. 나 이걸 왜 다 기억하고 있지? 네즈코라는 애가 혈귀가 되어 있지만 얘는 반만 혈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릴 적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얘가 되게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조력자가 바로 누구냐면 뭐 5글자 남자인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긴 코, 빨간색 긴 코. 얘가 등장해서 이제 얘한테 검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디까지 왔냐면요. 얘가 쭉 검수를 쭉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무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0년 만에 무잔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 그 세계관을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멸의 칼날이야. 제목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목 진짜 잘 줬지. 혈귀하고 싸우는, 요괴하고 싸우는 귀멸의 칼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그 만화가 있죠? 신비 아파트.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내용은 같아.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한 뭐 있고요? 나루토라고 있습니다. 나루토 얘기도 한번 해줄게요. 덕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됐으면 덕후 아니야?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나루토 보세요. 나루토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루토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요. 아버지가 2대 호카게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문 용어 나오는데, 그 호카게는 뭐냐면, 그 닌자 나뭇잎 마을, 5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장을 호카게라고 합니다. 덕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해서. 2대 호카게 죽고요. 엄마도 굉장한 그런 실력자였어요. 엄마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구미호의 능력을 배에다 넣어주고 본인들은 죽어요. 자, 보죠? 어릴 적 위기, 가족과 이별이에요. 그래서 만화에서 늘 편모 혹은 편부 아니면 고아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닌자 학교의 선생님이 조력자로 등장해서 얘 누구죠? 얘 나루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필해요. 그래서 맨날 라면 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고뭉치로 막 나오죠. 자,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닌자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사륜안의 카카시가 등장합니다. 그 카카시가 또 얘를 닌자로 막 키워요. 그리고 얘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조력자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닌자 세계 전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다라라는 어떤 이제 닌자 세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악의 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극적 재미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어떤 엄청난 그런 이제 재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신이한 탄생, 신이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구미에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금수저죠. 아버지가 호카게였으니까 아직 금수저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나루토 이야기합니다. 보진 마세요, 나루토. 일본 만화의 가장 중요한, 애니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회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회상을 봐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툭하면 회상. 그러니까 늘 역주행적 구성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바로 이제 나루토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겨내죠. 그리고 재밌는 건 늘 라이벌 관계를 잡아주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뭐 나루토와 그 다음에 또 남자애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뭐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벌이 꼭 그렇게 나와요. 귀칼에도 마찬가지로 라이벌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귀칼의 라이벌들은 사실 이제 주들인데,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그 토리야마 아키라가 사망하셔가지고, 선생님도 그때 눈물을 좀 흘렸던. 자, 드래곤볼 갑니다. 자, 손고쿠라고 이제 손오공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완벽합니다. 걘 지구인이 아니에요. 걔는 베지터라는 별에서 내려온 하급전사였습니다. 천상계에서 내려온 애야, 지구로. 하급전사입니다. 걔 아버지가 이제 버독이라는 또 사람인데요. 하급전사. 내려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프리저에게 죽어서. 돌아가셔서 어릴 적 위기. 그리고 이제 지구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키워지는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고아로 자라는 거예요. 그때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등에 이렇게 그 거북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무천도사라고 등장해서 얘를 또 도와주죠. 그러면서 쭉 했다가 개인적인 어떤 모험, 드래곤볼 7개를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용신 불러내고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니? 지구의 위기, 우주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제 라이벌이 이제 뭐 피콜로나 아니면 베지터 이런 애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무튼 그런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서유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늘 우리가 일본 애니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늘 4명이 한 팀이야. 되게 신기해. 늘 4명이 한 팀이야.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오게 돼요. 귀칼도 마찬가지고요. 귀칼에서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탄지로 그다음에 제니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어떤 누구 또 이게 뭐 멧돼지 이게 탈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막 다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내가 언급한 3개 만화를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흐름들이 우리가 고전 소설, 그리고 만약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봤던 거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주인공은 고아이거나 되게 외로워요. 아니면 편부나 편모이거나, 그러니까 어릴 적 상처를 늘 가지고 있죠.
또 작년에 받은 바람의 검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자, 요걸 이겨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조력자 등장하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계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자, 이제 이어갑니다. 국가의 위기. 자, 대원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상대 어떤 장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어떤 애니에서 많이 나오죠. 얘를 이겨내면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센 장수가 나오게 되죠. 더 센 인물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힘들게 이겨내는. 이때 여기서도 조력자가 또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 과업을 이룹니다. 자, 과업을 성취해. 그럼 국가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를 구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바로 충이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좀 더 갈게요. 여기에 부정적 인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부정적 인물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부정적 인물이 나올 거예요. 즉,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계의 인연까지 이어집니다. 늘.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연이, 천상계의 인연이, 자, 어디? 여기까지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물이 있을 거예요. 이 인물이 바로, 자,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인물에 뭘 잡아내셔야 되냐면 욕망을 잡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이너스 인물의 욕망. 탐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나중에 국가까지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국가가 위기가 된다는 얘기는 황제가 멍청해서요. 늘 황제가 되게 나약하게 나옵니다. 황제가 늘 나약하게 나오고 그 밑에 있는 태자,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은 똑똑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의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결말 방식 볼게. 자, 여기 아버지 죽거나 유배가잖아요. 그치? 죽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 2차 위기 해결 후 1차 위기가 해결합니다. 결국 뭐야?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 다시 다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끝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자, 이때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자, 여성 영웅일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도 우리가 영웅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영웅. 바로 박시전이나 홍계월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성 영웅은 자, 저 2차 위기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나오게 돼요. 또 다른 위기가 있는데 여성 영웅의 위기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여성성, 즉 성정체성이라고 하죠. 여성성이 탄로납니다. 왜냐하면 장수들은 전부 다 남자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위기로 본다라는 얘기는 자, 그럼 여성성이 탄로나. 그럼 이걸 탄로나게 만드는 자, 위기를 제공해 주는 자, 그 인물들은 보통 남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야? 가부장제. 됐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 가부장제를 써야 돼. 가부장제. 그 시대를 이해해 줘야 된다. 가부장제. 가부장제. 자, 이렇게 잡아내셔야죠. 그러니까 보통 고전 소설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야? 남복이에요. 남복. 남복이라는 게 뭐냐?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남자 옷을 입는다? 그럼 남자 옷이 잘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뭐 때문에? 가부장제 때문에. 됐죠? 하지만 이 여성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하니? 능력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전반적인 가장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소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가셔야 돼.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겠니? 시험에는 주인공이 자, 힘들어하는 자, 그런 시험이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고니가 왔네요. 자, 요 부분이 나오겠죠. 위기. 위기에서 조력자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2차 위기에서 과업까지. 만약에 중략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끌고 가고 여기 하나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자, 요거 적으세요. 야, 어디 있어? 저 앞.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연관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릴적 위기 나옵니다. 이때 만약에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등장해서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어. 그러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어릴적 위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반드시 뭘 생각해? 조력자가 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이 시련을 겪으면 무조건 조력자가 나오겠지라고 예측하고 읽어가셔야 된다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 자, 주인공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있어. 보통 이제 선지로 많이 나오겠죠. 주인공의, 자, 비범성. 자, 비범성을, 자, 드러내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적장의 능력이 뛰어나요. 적장의 능력이 뛰어날 때, 비범성을, 자,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수를 쓸 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인공이 막 도수를 써. 자, 어떤 도수를 쓸 때. 이때 요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요, 선지에서 주인공의 비범성 얘기가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비범성이라는 건 초월적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랬지, 그치? 자, 요게 전체 큰 흐름이야. 자, 전체 큰 흐름이니까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좀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32페이지 봐봐. 자, 32페이지. 자, 요것을 우리가 또 체크해 나가면서, 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체크 방법은 뭐하고 똑같냐면 현대소설 체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때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인물의 호칭 변화와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풀고, 자, 끝내고 나서 그 뒤로 선생님이 함께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시간 드립니다. 뒤에 문제도 두 문제 있습니다. 문제도 두 문제 있는데 1번 문제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풀어보세요. 시작. 자, 체크가 중요한 거야. 문제는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틀려도 돼.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문제 선생님하고 풀게.
자, 30초만 더 드릴게요.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도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요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핵심만 툭툭툭 한번 쳐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인물의 호칭 변화. 자, 저게 좀 중요한데, 자, 볼게요. 자, 인물의 호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그래서 인물 파악이 되게 어려워요. 인물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럴 수 있죠. 특히 가정사 소설 같은 경우는, 자, 가족 간의 관계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 첩도 나오고 뭐 처도 나오고 뭐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인물 관계가 복잡할 때는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가정사 소설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인물의 자, 호칭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볼게요. 자, 이 둘은 달라요. 유원수와 유원수는 다릅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뭐죠? 띄어쓰게 돼 있죠. 자, 그럼 띄어쓰게 돼 있을 때, 자, 이럴 때 이 녀석은 바로 뭐냐면 벼슬이나 관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띄어쓰기가 있으면 벼슬관직이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 자, 만약에 붙여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녀석 이름이 원수인 거예요. 아, 이 왼수야. 이 원수인 거야. 됐지? 하지만 위에 거는 보통 벼슬관직입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임금이 벼슬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린 재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는 호칭이 바뀔 것을 늘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자, 대리예요. 자, 대리인데 갑자기 임금이 와서 너 부장해라. 이런 걸 우린 재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측하셔야 돼요. 이제 최 부장으로 불리겠구나. 알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나오면 자, 좀 볼게요. 벼슬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룡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벌써 최선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잡아줘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요. 성, 이름, 벼슬, 호, 이런 방식으로 막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흐름으로 가날락 흐름으로 보시면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유주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 띄고 주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죠? 이 벼슬관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비서실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민정수석 뭐 이런 거 굉장히 높은 대통령 옆에 있는 되게 높은 유주부고요. 자, 그리고 또 주부는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가지고 여자 아니었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전체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요. 유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야? 유충렬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씨는 무조건 긍정이라고.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엮어주셔야 헷갈리지 않는다. 한 인물이다. 이따가 한번 볼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최룡선이 있고요. 자, 둘 다 최룡선이 있는데 갑자기 인물에서 성이 같아요. 보이죠? 성이 같고 뒤에 이름이 달라요. 그럼 둘은 어떤 관계? 부자지간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유충렬전이잖아요. 근데 누가 등장해서 앞에서 유심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지금 두 글자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둘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가 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떻게 나죠? 유배가죠? 그러니까 1차 위기인 거예요.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두 글자가 똑같죠? 앞이거나 뒤거나. 이럴 경우에는 둘은 어떤 관계냐면요.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늘 형제 관계는 사이가 안 좋아요. 늘 안 좋습니다. 늘 누가 부정적 인물로 많이 나오면 형이 늘 부정적 인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동생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당연히 형이 탐욕이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거 왜 적었냐면 이거는 이제 영웅군담, 가정사, 이런 거까지 다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자, 선악의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유충열전, 저 유충열이 무조건 주인공이고요. 모든 주인공은 호구입니다. 늘 힘들어해요, 주인공은. 자,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비되는 악이 나와요. 이 악은 뭘 가지고 있냐면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탐욕의 내용이 뭐지? 그걸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즉, 갈등의 원인은 누구에 있다고요? 악에게 있다고요. 여기는 아마 정한담과 최일규일 거예요. 최 씨가 악으로 나오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원래 최 씨는 늘 긍정으로. 자, 아무튼. 자, 그럼 얘는 뭐야? 탐욕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죠. 뭐 욕망 똑같은 말입니다. 시기 질투라고요. 그래서 음모, 흉계, 모함을 하게 됩니다. 실현.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착한 애가 있으면 늘 그 걔를 괴롭히는 악인들 또 패거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게 뭐가 있나? 모두가 봤을 만한 게 뭐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뭐 변호사 나오는 거 있었잖아. 모두 그런 드라마들, 법정 드라마나 변호사 드라마나 아니면 재벌 드라마나, 그치? 이런 것들을 보면 늘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죠. 하지만 실현. 하지만 누가 등장해? 조력자.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극복한다는 거. 자, 요 흐름을 잡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쌤이랑 같이 한번 끌고 가보자. 자, 정한담 동그라미, 최일기 동그라미. 자, 이때를 타서, 자, 중요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알려드릴게요. 천자가 있어요. 천자 동그라미. 천자는요, 황제를 나타냅니다. 천자는, 자, 황제를 나타내요. 천자는 황제입니다. 주어대.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남적의 항복을 받아. 자, 요걸 우리가 잡아줘야 돼. 즉, 내가 왜 여기만 밑줄 치냐면요. 남적의 항복을 받아. 밑줄 쭉 쳐봐. 대사가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요, 대사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대사는요, 나중에 대사가 길 경우도 쌤이 하나 설명해 줄 거야. 대사가 길 앞에가 이유나 원인을 제시하고요, 뒷부분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의도가 뒷부분에서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앞부분이 안 읽힌다 하더라도 의도를 찾아가셔야 돼요. 무조건. 어차피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밑줄을 빵 치셔야 돼요. 의도 어디 나온다고요? 뒤에 나온다고요. 물론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의도가. 자, 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 처음이니까. 폐하가 즉위하신 후에 은혜가 온 백성에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미쳐서 진동하여서 열국 제신, 요런 말들 중요합니다. 거기 보세요. 열국, 즉 많은 나라, 제신, 많은 신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선생님 지금 섬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신, 모든 신하. 됐죠? 모든 신하. 제첩, 모든 첩. 제자, 모든 자식.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돼. 자, 제신이 많은 신하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오직 토번과 가다리, 강포함만 믿고 천명은요 무조건 황제의 명령입니다. 황제의 명. 황제 닛골 하늘이에요. 자, 거스르니, 자, 대사에서 신하 얘기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런 의미야. 신 등이 비록 재주가 없지만 밑줄, 남적을 항복받겠다. 요거 밑줄 쳐줘야 돼. 이게 바로 의도야. 남적을 항복받아 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밑에, 자, 천자가 뭐라고 하니? 기병하라. 무슨 소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그래라.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다고. 기병하라는 것은 병사를 일으키라 이런 뜻이야. 기병하라의 밑줄. 그럼 그래. 병사를 일으키라. 이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장면 전환하셨어야 됩니다. 이때 장면 전환하셨어야 돼. 누가 등장해? 유주부 동그라미. 제목 보고 들어가셨어야 돼. 제목 유충열전이야. 그러니까 유주부는 긍정적 인물의 확률이 높아. 아버지야. 자, 유주부 동그라미 쳤죠?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자, 그 사건, 그 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유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남적을 진짜 치십니까? 이해갑니까?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오르십니까? 이렇게. 자, 그랬더니 천자가 응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 주부 동그라미 쳐.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유주부하고 이으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유주부하고 이어. 같은 인물이야. 자, 주부가 뭐라고 하겠니?
대사의 포인트 찾아보세요. 눈으로 쭉 읽어봐. 마지막에 있죠. 어떤 말? 기병치 마옵소서. 여기에 밑줄 쳐야죠. 그러니까 유주부는 기병치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갈등 관계 딱 보이니? 누가 누구의 갈등이야? 정한담 최일기와 유주부의 갈등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병치 마옵소서 그 의도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 그 원인은 앞쪽에 있겠죠. 바로 두 번째 줄. 가련한 백성 목숨이 백사장의 외로운 혼이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죽음 때문에, 그지? 기병치 마옵소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천자가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자, 누가? 한담 동그라미, 일기 동그라미. 이제 인물 요 장면에서 등장했죠? 자, 유심의 말을 들으니, 유심 동그라미. 그럼 유심 누구야? 그래, 주부겠죠. 여기 인물은 이렇게 등장하는 거니까. 그럼 주부하고 엮어. 주부하고 쭉 엮어. 그래야 인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위에 주부하고 엮어.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대사의 포인트 어디 있어? 밑에 두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유심의 목을 먼저 베십시오. 됐습니까? 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가야 돼. 유심의 목을 베십시오. 그다음 밑줄. 자, 천자가 허락합니다. 나약해요. 자,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한림학사 왕공열. 앞에다 장면 전환. 자, 왕공열. 동그라미 쳐봐.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왕공열은 또 뒤로 어떻게 불려질 수도 있다? 왕학사. 이렇게 불려질 수도 있는 거야. 왕 띄고 학사. 왜? 앞에가 벼슬이니까. 이해 갑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돼. 왕공열. 자, 지금 봐봐. 지금 유심의 목을 베소서. 그러면 유심은 아버지잖아. 누구? 유충렬이 아버지야. 그 유충렬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이야. 됐죠? 왕공열이 누굽니까? 두 번째 줄. 개국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다음 밑줄. 개국공신이야. 유기의 자손이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요?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거기다 밑줄 쳐야지. 그러니까 바로 누구예요? 왕공열이.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요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유심입니다. 그래서 유심인데, 자, 위기에 처했더니 왕공열이 등장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위기 조력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까, 자, 한담 동그라미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정배나 하십시오. 정배나 하십시오. 밑줄. 선생님, 정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세요. 저 밑에 줄 뭐가 보여? 유배 보내라. 됐습니까? 밑줄. 아까 정배가 유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해 가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유배 간다라는 것은, 지웠네. 유심히 간다는 것은 유충렬의 입장에서는 1차 위기인 거예요. 가족과 이별.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중간 줄거리 할게. 유심히 유배된 후. 거기다 적어. 1차 위기. 가족과 이별. 그쵸? 1차 위기. 가족과 이별이에요. 자, 아들 유충렬. 이제 등장합니다. 유충렬 동그라미. 자, 정한담 동그라미. 자, 정한담이 뭐 했어? 박해로. 그쵸? 박해로 권한 세모 잡아.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 누구야? 정한담이.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을 거야. 1차 위기의 원인과 2차 위기의 원인이 거의 같아요. 지금 정한담 때문에 1차 위기를 겪은 거잖아. 그지? 이 정한담 최일기가 이제 국가를까지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야. 원인이 같습니다. 박해로 고난을 가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고요. 자, 정한담이, 자, 그 앞에다 끊어봐. 자, 밑줄 쳐.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밑줄. 자, 그다음 뭐라고 쓸래? 탐욕, 욕망 이렇게 적어줘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위기가 시작되는 거야? 2차 위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치? 됐습니까? 황제를 내쫓았으니까. 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 동그라미. 그렇지. 이제 어떻게 불릴 수 있어? 유원수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 대원수. 거기다 적으세요. 충, 유교적 이렇게 국가 구해야지. 자, 나달락. 이때 자, 시작. 대원수가 누구야? 유충렬. 놓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주인공은 보통 대원수입니다. 오른쪽 꼭대기예요. 33페이지. 대원수 동그라미. 배경 나오죠. 금산성 네모. 금산성에서 적 10만 명을 한 칸에 무찌르고요. 바로 호산대에 달려들어가서 적병을 시 없이 함몰카자 했는데 호산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자, 갑자기 뜻밖의 달빛이 희미하며 빗방울이 원수, 누구야? 대원수.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가 주격조사가 꽤 많이 생략되어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주격조사 살려서 읽어야 돼. 원수가. 원수 동그라미 잡아. 저기 대원수하고 엮어.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엮어. 괴이 여겨. 자, 물결 잡아. 괴이 여겨. 되게 신기한 거는요. 주인공은 감정이 되게 단순해. 심리가. 슬픔. 그 다음에 이상해함. 그 다음에 분노. 이해 갑니까? 그리고 연민. 딱 요 정도야. 되게 조울증 같아, 가끔 보면. 방금 전까지 슬피 울다가 갑자기 막 분노하고 막 그래. 주인공 되게 단순해. 괴이 여겨서 말을 잠깐 머무르고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이제 느낌 오지? 그치? 하늘의 기운을 왜 살펴봐? 이게 천상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면 다 알거든요.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도성에, 바로 도성이라는 거 자 기억하십시다. 도성은 황제가 있는 곳이야. 도성. 자, 우리가 한양도성 이런 표현 많이 쓰나?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요. 황제의 자미성, 그 성자가 무슨 성이냐면 별 성자입니다. 뭐라 그랬어? 하늘나라 사람이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별. 황제의 별이 떨어져서 번숫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말을 구르며 갑자기 이게 웬 변이냐? 그러면서 밑에 대사 나옵니다. 대사 뭐라고 해요? 두 번째 줄. 천사마야. 이렇게 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마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애완견이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 천사마야. 대사 포인트 어디 있어? 밑에 줄. 천자를 구원하라. 이해 가죠? 천사마야. 천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둑이야. 천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사마는부터 가로 묶어볼래? 자, 가로 묶고 어디까지? 밑에 줄. 급히 갈 것까지 가로 닫아봐. 이거 갑자기 천사마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누가? 서술자가.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서술자 개입이야. 자, 근데 내가 서술자 개입을 뭐 따로 이제 강의하는 것보다도 거기 오른쪽에 보면 자, 눈 깜짝할 사이에 황성 밖을 얼르지나 번숫가에 다다르니 번숫가 네모. 그러니까 금산성에서 어디로 갔어? 번숫가로 갔어. 공간이 2개. 됐습니까? 공간이 바뀐 거야. 번숫가 네모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앞에다 장면, 전환. 이게 키워드. 자, 칠판 봐,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나? 요거 적은 사람. 안 적었어요? 자, 요거까지만 설명할게. 이따 설명할게. 서술자 개입 이따 설명할게. 요거 이따 적으셔야 돼. 자, 번숫가에 다다르니 우선 말로 설명하고 이따가 좀 적어드릴게요. 만약에 서술자 개입을 찾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서술자 개입은 늘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장면 전환되는 부근으로 가셔야 됩니다. 늘 서술자 개입이 나오고 장면이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TV에서 하는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입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딱 나와. 그래서 과연 오공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갑자기 나와. 그리고 나서 끝나요. 그 화가. 그러니까 늘 장면 전환되는 부분은 즉 서술자 개입이 나오고 장면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서술자 개입을 물으면 만약에 이걸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장면 전환 부분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늘 의문형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이. 자, 이따 정리해 드릴게. 자, 번숫가에 다다르니 네모치고 장면 전환했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전환해도 될 뻔했다. 자, 천자는 뭐 엎어지고 뭐 한담 칼 들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때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줄 내려가 봐. 원수부터 가로 묶어봐. 원수 닿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화해도 뒤덮는 듯 혼백인들 어찌 아니 울리요. 자, 가로 닫아. 지금 목청 높여서 지금 막 주인공 칭송하고 있지, 그지? 자, 적으세요. 서술자 개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밑줄 치면 돼요?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한 달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이렇게. 난 좀 짱인 듯 이러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럼 이 글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넘겨봐요. 자,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2번 문제.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기역 리을에 들어갈 말을 자 바르게 배우는 가의 내용입니다. 나가 아니고요. 자, 남적을 토벌하는 걸로 싸워요. 그죠? 기병하겠다, 기병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찬성자는 누굽니까? 정한담이고요. 자, 반대자 누구죠? 유심. 그렇죠?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결정자 천자예요. 자, 디귿. 자, 저기 뭐야? 정한담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반대자가 등장하는데 이 반대자가 바로 누구죠?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유심 유배 보내자. 죽이자. 됐습니까? 죽이자. 그랬더니 찬성한 거 정한담. 그럼 반대 누구예요? 조력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력자 누구예요? 왕공열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렇게 못 풀더라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왜? 장면 전환했고요. 인물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 살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봐봐. 자,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우선 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바르지 않은 거. 바르지 않은 1번 볼게요.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자, 요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까지는 자, 요거 쓰시고 잠깐 쉴게요. 요거 쓰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1번 문제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